자,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하고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 거냐? 자, 보겠습니다. 어, 지금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어요. 했고 요번에 금리 한번 7월 달 올렸죠. 금리 한번 올리고 7월에. 그다음에 8월인가 9월에 한번 금리를 또 올린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올릴 것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어 내년에 한두 차례 더 올릴 겁니다. 한두 차례. 뭐 금통위는 뭐 한 차례 정도 예상을 한다는데 한 차례에 분명히 한두 차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안 올렸으면 한 차례에서 끝났을 건데 얘가 올렸어요. 올린다. 왜 올렸을까요? 물가가 너무 높아서. 물가가 높고 지금 뭐가 높습니까? 주식 가격이 다우 지수가 너무 높아요.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도 높고 다우도 높고. 그리고 패턴상 우리나라 지수도 다시 빠질 때가 올 겁니다. 빠졌는데 왜 또 다시 빠지냐? 8월달에 빠질 겁니다. 특히 다우 지수 8월달에 빠질 겁니다. 8월 중반부터 빠집니다. 8월 11일부터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12일이나 하여튼 빠질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폭락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올랐죠. 아마 일주일 내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다우지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역대급 최고 상승률이죠. 5, 5만 2천입니다. 5만 2천원. 일주일 정도 오르면 제 생각에는 옛날 고점 있죠. 옛날 고점.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네. 옛날 고점을 회복하거나 옛날 고점을 뚫을 수가 있어요. 뚫어버리면 이제 이러죠. 역대급 뭐 다우 최고가 갱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역대가 최고가 경신하고 나서 어찌 돼요? 폭락 막 폭락 맞아요. 자, 하여튼 일주일 이제 앞으로 상승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 폭락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주식은 금리를 올려버리면 빠집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올리고 나서 확 빠졌죠. 근데 9월 달, 특히 8월 달에 만약 올리면 제 생각 8월 달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8월 달에는 빠져야 되고 9월 달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8월 달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8월 달에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8월 달에 빠질 것 같아. 금리를 올릴 거예요. 언제? 8월 모르겠습니다. 진짜 딱 맞춰가지고 폭락하는 시기에 맞춰가 8월 둘째 주에 올릴지 셋째 주에 올릴지 넷째 주에 올릴지 모르겠지만 요때 올리면 딱 맞아요. 그 타이밍이 딱 맞아요. 폭락하는 그거하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빠졌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자, 부동산 얘기해 볼게요. 어, 그걸 뭐라죠? 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량을 넘긴다는 것을 스와 핑 아니죠. 스와핑 아니죠. 예. 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물량을 넘긴다는 게 용어가 기억이 또 안 나네. 왜냐 제가 잘 안 쓰는 단어라 가지고
몇 번 쓰다가 요새 또 안 쓰니까 또. 아, 엑시트. 아, 맞아요. 엑시트. 스와핑이 아니고 엑시트입니다. 엑시트. 엑시트 한다고 해요. 물량을 넘겨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이거 좀 단순한 원리고 중요한 겁니다. 엑시트가 물량을 넘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대, 신석기 시대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 돌도 그냥 아무 돌이 아니고 칼처럼 이렇게 돌을 칼처럼 갈았어요. 그러면 가치가 생기는 옛날 돌칼 있죠, 돌칼. 그거를 돈 주고 돈 주고 팔지는 않았겠죠. 물물 교환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물 교환은 또 지금으로 따지면 돈입니다. 뭐하고 바꿨습니까? 이 칼하고 지금은 뭐하고 바꿉니까? 돈하고 바꾸죠. 이 물물 교환이 결국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서 한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돌칼이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요새 돌도 이쁜 돌은 돈 주고 삽니다. 맞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쁜 돌이고 아무리 가치가 있는 거라도 누가 이걸 사주지 않는다면 돈이 되지 못해요. 맞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됐습니다. 20억이 된 거를 누가 엑시트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돈이 되지 못해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9천까지 올랐습니다. 엑시트를 해줘야 돈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줬습니까? 기관이 했습니까? 외국인이 했습니까? 우리 호국 개미들이 엑시트 다 해줬어요. 왜 해줬을까요? 코스피 만에서 12,500 간다고. 그 천 먹으려고 엑시트 해줬습니다. 그 지수 천 먹으려고. 최소 천 먹으려고. 차라리 빠져서 들어가도 될 거를. 맞죠? 누가 엑시트를 하라고 부추겼습니까? 정부입니다. 특히 이재용이가 부추겼어요? 아니에요. 이재용이는 그냥 입 닫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라고. 그 말했죠. 주식을 대통령이 이명박처럼 주식을 관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명박이 그때 2천에서 3천 간다고 하고 950까지 폭락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또 똑같은 짓을 할 거다. 관상이 똑같으니까 눈이 작고 관상이 닮았으니까 저런 사람들은 똑같이 하니까 결국에는 지수가 폭락해서 언젠가는 삼성이 아니고 코스피 아니다. 삼성전자 언젠가는 10만 원대 올 거다. 그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언하고 있거든요. 제가 10만 원대 온다고. 아, 10만 원대 왔나요? 삼성전자 10만 원 다 왔네요. 18만 얼마까지 빠졌는가요? 19만 얼마까지 빠졌죠. 그 10만 원대 말고 한 10, 진짜 10만 원 초중반 올 겁니다. 10만 원 초중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엑시트를 해줬어요. 근데 부동산은 엑시트 해주냐 안 해주냐? 자, 엑시트 안 해줍니다. 얘는. 뭐 20억이든 100억이든 엑시트를 안 해주면 못 팔려요. 왜 어떻게 엑시트를 안 해주냐면 제가 이재명이가 부동산 만약에 팔고 주식 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폭망했잖아요. 엑시트를 왜 안 해주고 있냐면 자기 아파트 있죠. 자기 아파트를 매도를 했는데 그 뭡니까 뭐라고 하죠?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 매도를
매도를 그니까 완전 넘어간 건 아닙니다. 그냥 취소하면요. 그 뭡니까? 그거 물고 다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더 오르면 취소한 해서 그 나가는 것보다 더 수익이 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 그러면 아파트 값이 만약 10억이 더 올랐다. 그럼 차라리 취소하고 자기가 갖고 가는 게 낫겠죠. 뭐 그런 이유들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엑시트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원래 정부는 아파트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그 세금을 받아야 수익이 크거든요. 근데 그 짓을 안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를 많이 먹어라. 누가? 은행이. 지금 현재 대출 이자가 8%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액이 8%예요. 근데 은행이 이득을 보면 정부가 이거를 어느 정도 받아 먹어요. 네. 달라고 합니다. 그때도 한번 성과 많이 내고 할 때 빼먹었어요. 기업도 삼성도 수익이 많이 성과가 많이 올라가면 내놔라고 국민들한테 나눠줘라고 이지랄 하는데 이 은행이 수익이 커지면 정부가 안 가져가겠습니까? 분명히 가져갑니다. 뭐, 가져갈 겁니다. 예. 아니면 정부가 은행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이자를 받으면 정부가 돈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그 이자가 여기서 우리 예금보다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당연히. 그 짓을 하려고 대출 이자로 은행에. 그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 가격을 떨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대출 이자를 받아 처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세. 보유세를 지금 올렸습니까? 내렸습니까?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세가 지금 낮아요. 보유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이빠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팔면 손해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내 자식 물려줄 거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팔면 손해거든요. 보유세는 낮아. 그러니까 견딜만 해. 그러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파트를 계속 오르고 양도세가 높아서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니까 전세 가격 오르고 월세 가격 오르고 지금 죽어나가고 있죠. 일부러 이재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주식 해가지고 폭락을 또 맞춰가지고 여기서 개죽음 여기는 청년 못 들어가 개죽음. 완전히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완전히 조지고 있죠. 제가 얘기했죠. 윤석열은 나라를 망하게 할 거고 이재명은 국민을 죽일 것이다. 반죽일 것이다. 제가 예언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둘 다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 둘 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러면 보유세를 지금 낮추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올리잖아요. 계속. 앞으로 세 차례 이상 올릴 겁니다. 올려버리면 이 부동산을 갖고 대출을 내고 있는 애들은 지금 8%지만 나중에 10%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죽어나요. 근데 주식도 대출해가 갖고 있는 사람도 죽어나요. 그냥 너희들 대출로 다 죽이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폭락했지만 그럼 부동산 폭락하느냐? 웃기게 폭락합니다. 웃기게. 주식도 금리가 올라서 폭락하는 거는 맞는데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서 폭락이 아니고요. 이거는 거래량이 없어져요. 그냥 거래량이 없어지면서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던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현상이 올 겁니다. 제발 가격 싸게 줄 테니까 좀 제발 가져가라. 좀 사져라.
엑시트 가격, 엑시트가 이 가격이 엑시트 안 됩니다. 낮게 해야 엑시트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엑시트 해줄 사람 없으면 마이너스 5% 하한가에 팔아야 팔린단 말입니다. 그냥 던져야 돼요. 던져. 예? 현재 가격에서는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대출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사요? 그 가격에. 그리고 양도세를 계속 올릴 거냐? 아니에요. 나중에 양도세 풀어줍니다. 양도세가 내려가고 뭐가 올라가냐면 보유세를 올려버려요. 언젠가 이 짓을 할 겁니다.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아무리 대출 없는 사람도 못 견딥니다. 이제는. 금리 올려가지고 대출 가진 사람들은 못 견뎌서 싸게 던지겠지만은 이제는 보유세를 미친 듯이 올려버리면 갖고 있는 사람도 자식 준다고 한 사람도 못 견딥니다. 보유세를 미친 듯이 올려버리면 부담이 돼서. 아니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계속 매년 보유세가 미친 듯이 지금 보유세가 감당할 만하지만 보유세가 1년에 5천만 원씩 나온다 치보세요. 보유세만.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을 감당할 정도로 물가가 낮냐? 물가도 높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헐값에 던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일본처럼 폭락할 때가 올 겁니다. 정부가 역할이 중요하다. 보유세를 미친 듯이 올리고 대출을 계속 막으면서 대출 이자가 10%가 넘어가면서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확 줄여버리면 폭락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2년 안에 아파트 물량을 많이 올리면 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게 언제냐? 제가 한 2, 3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던지면요. 이 돈 다 어디 가겠어요? 주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코스피가 4천이 올지 3천이 올지 아마 그 정도 올 것 같거든요. 3천 정도 올 것 같은데 3천 진짜 심하면 2천도 올 수 있습니다. 2천대 3천대 왔죠? 자 보세요. 지수가 지금 9천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럼 8월달에 좀 올 겁니다. 올랐다가 다시 빠집니다. 빠졌다가 이 저점 깨질 수 있어요. 안 깨질 수 있는데 깨졌다가 9월달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이 고점까지 갈 수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9월달에 바로 고점까지는 가기 힘들겠다. 자, 9월달, 빠졌다, 10월달 이런 하면서 요 고점 있죠, 이거. 8월달에 이 최고점이 될 거거든요. 하다가 나중에 이 고점을 살짝 뚫을 때가 올 거예요. 한번 왔다가 요렇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안 빠지죠.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자, 여기 아마 제가 코스피 3천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기나긴 횡보를 거쳐서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 거였죠.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9천까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너무 긴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예언한다는 거는 진짜 진짜 신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건데 막 언젠가는 다시 이까지는 간다. 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까지는 간다. 8천. 네. 8천이 아니지. 여기 얼마입니까? 이게 8이라죠. 여기 8월 달이라는 뜻이고 요거 얼마입니까 이게? 6천. 아니다. 7천. 7천까지는 간다. 왜? 이거
연기금 고갈돼 버리면 안 되니까 연기금 다시 올려서 연기금을 다시 이제 뭡니까 또 늘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간 간다. 그래서 25년도에 고갈한다는데, 아야 25년이 아니고 50년에 고갈한다는데 뭐 벌써 고스피 9천까지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작전이었어요. 한번 시험해 본 거야. 한 9천까지 올려본 거야. 되나 안 되나 한번 올려본 거예요. 왜? 나중에 또 올려볼 거니까. 일단 개미들 다 한번 죽여보고 개미들 좀 손실 크게 가지고 엄두 못 내게 돈 없게 만들어가야 해야 나중에 다시 7천 올라가도 많이 못 살 거잖아.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코스피 3천 되면 이게 다 판 돈 어디 돼요? 이 횡보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 횡보하는 기간. 내려와서 횡보하는 기간이 있는데 요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특히 여기 또 많이 빠질 겁니다. 거래량 없을 때. 이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아파트 떨어지면서 그 아파트의 돈이 여기서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 삼성전자도 그 1년 동안 횡보하다가 올라갔죠. 이렇게 누적 횡보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한 최소 2, 3년은 될 거예요. 2, 3년 뒤에. 그러면 아파트를 그때는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못 견뎌서 파는 거예요. 못 견뎌서. 뭐 견디는 사람도 있겠죠. 나 대출 없고 보유세 낼 정도로 돈 있고 그런 사람은 견디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부자들이 1%가 부자지 10%가 부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이런 때가 올 거예요. 3천. 그럼 3천이면 삼성전자는 얼마 된다는 소리예요? 15만 원 또는 10만 원 초반까지도 올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곧버스가 최소 300에서 500원은 갈 거니까. 아시겠죠? 지금 100 얼마예요? 140? 124원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곧버스가 124원이. 12,000원짜리가. 곧버스가 여러분들을 폭락시킬 뭡니까? 장애물? 폭탄이에요. 이것 때문에 폭락한 거예요. 곧버스가. 아 그래. 곧버스 때문에는 아니지. 곧버스를 반죽이 났으니까. 근데 곧버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